저는 단지 옆집에 살던 사람을 가족처럼 믿고 지냈습니다. 밥도 나눠 먹고 아이도 함께 돌보며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빌려달라던 그녀가 며칠 뒤 카페에서 값비싼 쇼핑백을 들고 친구들과 웃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제 얘기를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험담하며 저를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회식 자리에서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꺼내든 증거 한 장으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죠. 어떻게 제가 배신당하고 또 어떻게 반전의 사이다 결말을 맞이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결혼 후 작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온 지 이제 5년 정도 되었죠. 그동안 옆집에 사는 지연이라는 친구와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이었는데 어느새 서로 집에 드나들며 반찬도 나눠 먹고 아이들까지 같이 돌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고민도 털어놓고 힘든 일 있을 때면 위지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은 정말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흐리고 제 마음도 괜히 뒤숭숭했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옆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연이가 다급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혹시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떨렸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죠. 순간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닐까 싶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이가 거실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이 곁에 앉아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미안한데 나 진짜 이런 말 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작게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남편 월급날에 바로 줄게. 그 말이 떨어지자 제 마음속엔 여러 감정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순간 경계심이 들기도 했지만 눈앞의 지연은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아이까지 아픈 상황에 거절하는 게 너무 차갑게 느껴졌죠.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여유롭진 않았지만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하는 생각에 주저없이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고마워. 진짜 곧 갚을게. 남편 월급 들어오면 바로 줄 거야. 지연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눈가가 촉촉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서로 도와야지. 곤란할 땐 이웃이 힘이 돼줘야 하는 거야. 그 순간만큼은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을 때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가 조심스레 톡을 보내자 짧게 답장이 왔습니다. 아, 이번 주에 남편 월급이 늦게 들어온대. 미안, 조금만 기다려줘.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면 지연은 바쁘다며 전화를 서둘러 끊거나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벨소리만 몇 번 울리다 결국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음으로 연결되더군요. 톡을 보내도 답장은 점점 더 늦어지고 내용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아,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점점 그녀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고 저는 불안함에 잠을 설칠 정도가 됐습니다. 설마 내가 속은 건가? 아니야. 지연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장 보러 나가던 길. 단지 앞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지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당장 생활비가 없어 저에게 손을 벌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옆자리 의자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 쇼핑백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 차림에 손톱에는 새빨간 젤 네일까지 반짝이고 있었죠.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저 사람 힘들다던 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내가 준 돈은 대체 어디에 쓴 거지?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뒤엉키며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지연은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금세 태연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 보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친근하게 손을 흔들며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숨을 고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죠. 지연아, 나 그 돈 말이야. 약속한 날이 벌써 지났는데. 제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떨렸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직 돈을 못 구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투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뭐 그리 대단한 돈이라고 그래? 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꾹 눌러 참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단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도에서 다른 이웃들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속삭임이 제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놀이터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쟤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야. 작은 돈 빌려줬다고 생색을 그렇게 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얘가 빌려준 건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돼야 하는 거지? 점점 이웃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고 제 아이까지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제가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낙인 찍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럴수록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더 큰 싸움이 날까 두려웠거든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말겠어. 결정적인 사건은 결국 단지 회식 모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단지 내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치르는 정기 모임이었는데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 시끌벅적했죠. 커다란 둥근 테이블에 각자 음식과 술잔이 놓이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불편했지만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괜히 안 나가면 또 뒤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술이 몇 잔 돌자 지연이가 느닷없이 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그녀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죠. 아, 사실 나 돈도 안 빌렸어. 제가 괜히 나 욕하려고 꾸며낸 거야. 그 말의 순간 테이블 위에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모두가 제 얼굴을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는데 그 시선은 마치 제가 거짓말쟁이라도 된 듯한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방 속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지연아, 너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너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난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술잔을 내려놓고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켰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건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여기 봐. 지난달 7일 너 통장으로 200만 원 보낸 거. 이것도 내가 꾸며낸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누군가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죠. 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가 보낸 메시지야. 이번 주에 갚을게. 너가 직접 보낸 거잖아. 내가 꾸며냈다고? 이게 거짓말이야? 순간 모임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며 숟가락을 손에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한 주민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들켰네. 다른 사람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하나둘씩 지연에게서 몸을 살짝 떼어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쳐놓은 거짓말의 덫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날 모함하고 거짓말로 몰아세울 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오늘처럼.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증거를 내보이며 지연의 거짓말을 무너뜨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가 단지 내 여기저기에 뿌려놓은 소문 때문에 제 이미지와 평판은 크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한 억울함을 똑똑히 알려야 해.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 이런 식으로 나를 함부로 욕하지 못하게 해야 해. 그날 밤 저는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열고 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글의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제가 차근차근 정리한 자료들을 첨부했습니다. 이체 내역 캡처, 날짜, 시간, 금액, 그리고 박지현 이라는 수신인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 대화 캡처. 이번 주에 갚을게. 라는 지연의 답장이 그대로 보였죠. 그동안 제가 도와줬던 내역, 급하게 맡겼던 아이를 돌봐준 일, 남편 출장 중 반찬을 챙겨준 일,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울던 지연에게 쌀과 생필품을 건네준 일들까지. 마지막에는 제 진심을 담아 적었습니다. 저는 단지 내에서의 소문처럼 돈에 집착하거나 이웃을 험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믿었던 사람을 도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글이 올라가자 단지는 마치 폭풍이 몰아친 듯 술렁였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십 개의 반응이 달렸습니다. 헐, 이거 진짜 충격이다. 그동안 지연 말만 믿었던 내가 바보네. 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저를 멀리하던 이웃들이 하나둘 제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예전처럼 차갑던 시선 대신 따뜻한 미소가 다가왔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지연 말만 믿었네요. 반면 지연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게시판 글 이후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고 아이 역시 단지 내 다른 아이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다니더니 점점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단지 앞에 서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지연과 그 가족이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주변 이웃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만 볼 뿐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연 가족은 결국 단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를 곱지 않게 보던 이웃들도 하나둘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를 데리고 앉아 있는데 평소라면 그냥 스쳐 지나가던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기, 미안해요. 진실은 모르고 지연 씨 말만 믿었네요.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고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며 가슴 깊이 묵직하게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가는 듯했죠.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주민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상한 눈으로 본 거 나도 사과드릴게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한마디 사과가 그토록 큰 위로가 될 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했던 시간이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 겉으로는 친근하고 다정해 보여도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때 더 신중해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결국 시간이 증명해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인생에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는 위기 순간에 드러난다고들 하죠.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웃으며 다정하게 다가와도 정작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땐 등을 돌리거나 더 나아가 저를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고 잘못된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무조건 참으며 희생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라는 걸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면 손해본다 라고 말하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착한 건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착한 게 바보는 아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변치 않을 신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